네, 잔매거진 특집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시간입니다. 네, 상반기 공채를 준비하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알짜 정보들을 마련한 시간입니다.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 오늘은요 조금 더 특별하게 준비를 해봤죠. 맞습니다. 지난 주말에 실시됐던 이제 사트 응시자들이 지금 굉장히 바쁘면서도 또 그 후일담을 이야기하느라 정신 없으실 것 같은데 오늘 자세한 이야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부터 끝까지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사트 두 학생도 응시를 했죠. 우리 수찬 학생부터 그날 분위기 어땠어요? 네, 일단 다른 기업들이랑 인적성이 안 겹쳐서 그런지 결시율이 생각보다 엄청 낮았어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사람들이 긴장한 분위기에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랬군요. 예, 어땠나요? 조금 과장하자면 수능 시험장 같은 분위기였는데요. 네,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같이 몰려 들어가고 들어가서도 마지막까지 요약본을 보는 등 좀 끝까지 노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행히 뭐 다른 대기업과 겹치진 않아서 이제 뭐 결시율은 적었다라고 하는데 사실 뭐 수능이라고 비교할 정도면 정말 대단했다는 이야기네요. 근데 이제 뭐 준비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삼성을 보게 됐으니까 취준생 입장에선 좀 부담스러울 것 같은데 우리 전문가분들의 제자분들은 또 어떻게 이야기를 하던지도 좀 궁금하네요. 홍쌤부터. 네. 우선 이번에 좀 새로운 유형들이 많이 출제가 됐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아마 패턴이 익숙한 구직자들에겐 다소 좀 낯설게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인 어려운 문제들의 난이도는 또 사실 그렇게 높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선 시험이 이제 완료됐으니까요. 다른 기업 인적성이나 면접에 이제 집중해야 될 시기라고 봅니다. 잊을 건 있고 그랬군요. 제자분들 반응이 어땠나요, 대표님은? 아주 좋았습니다. 잘 봤네요. 제 제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삼성의 반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그거보단 덜 어려웠거든요. 오히려 다른 뭐 LG라든가 현대라든가 보통 보는 정도의 수준이어서 생각보다는 뭐 좀 그랬다는 반응도 있었고요. 그리고 뭐 어차피 이걸 한번 볼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왜냐하면 현대도 넣어봤고 다 넣어봤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 수 있다는 것 자체 행복해하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랬습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겠지만 응시생들은 항상 아쉬움을 표현을 하곤 합니다. 두 학생들은 어땠는지 궁금해요. 수찬 학생 잘 본 것 같아요? 그래도 다른 학생들보다는 조금 나았던 것 같은 게 이시안 대표님 수업을 좀 들어가지고 그 부분이 좀 많이 출제돼서 괜찮았던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 선우 학생은 어땠어요? 저는 수업을 안 들어서 그런지 평소보다 좀 못 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뭐 이시안 대표님도 이제 스스로 본인이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많이 나왔다라고 얘기하던데 정말 그렇던지 궁금한데요. 막 구체적으로 이게 나왔다 이것보다도 그 논술 부분에 굉장히 집중을 해주셨는데 그 부분이 좀 확대돼서 나와가지고 그 부분을 푸는데 확실히 많이 도움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 사트 하면 아직도 의견이 분분한 것이 문제는 있는데 정답은 없다에 대해서 굉장히 이야기들 많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게 수능처럼 또 채점을 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취업 준비생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스럽지 않을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쌤? 사실 뭐 국가에서 진행되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요. 난이도라든가 이제 적중률 관련돼서 뭐 오류가 있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실 그런 부분들이 당연히 노출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번에 시험 볼 때 몇몇 고사장별로 인터넷에서 이미 회자가 됐었는데 어떤 고사장은 그 입체 출입할 때 펜을 쓰게 하는 좀 고사장도 있었고요. 또 없었던 고사장도 있어서 좀 구직자들 사이에서 혼란이 좀 야기되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래도 새로운 유형이 많이 출제되다 보니까 진행되는 절차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시안 대표님 의견 어떠세요? 이번에 대표적으로 지금 잘못 얘기되고 있는 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언맨, 토르, 헐크, 슈퍼맨 중에 뭐 다른 성격 다른 게 뭐냐 이런 게 출제됐다라고 해서 이게 무슨 상식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정답은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게 좀 잘못된 거거든요. 그거는 광고직 사트라고 제일기획을 보는 사람들만 보는 상식 문제예요. 그러니까 광고를 준비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정도는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일반 사트는 뭐가 나왔냐면 얘네들이 무슨 과학 법칙을 가진단 말이죠. 토르가 망치로 뭐를 박는다든가 아니면 아이언맨이 확 이렇게 반동으로 날아오를 때 이게 작용 반작용 법칙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 해서 그 뉴턴 1법칙, 2법칙, 3법칙 같은 거 늘 나오던 거거든요. 그걸 활용해서 나왔지 실제로 뭐 그 구직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상하게 정답이 없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정답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시면 얼마든지 맞출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수찬 학생은 잘 본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렇다면 이제 삼성의 입사 합격증이 몇 % 정도 좀 나랑 가까워졌다라고 생각하는지 듣고 싶은데요. 대략적으로 70% 정도라고 말씀드릴 건데 일단 근데 인적성을 붙어야지 70%고 또 이제 면접이라는 큰 산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확답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아무튼 뭐
의외로 꽤 잘 본 것 같다 정도, 사트는. 그래요, 알겠습니다. 우리 선우 학생은 좀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저도 100%라고 말하고 싶지만 네. 아마 저도 나와봐야 알 것 같아요. 깜짝 놀랐어요. 100%라고 말하는 줄 알고. 그래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SSAT, 사트의 후일담을 나누고 있긴 하지만 이제 이보다 이제 더 중요한 것이 남았습니다. 에세이인데요. 에세이. 삼성의 에세이는 어떤 의미인지 좀 우리가 짚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홍쌤. 우선 여러분들이 사트 시험을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는 삼성에 가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확히 짚으면 이제 삼성 면접장에 올라가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전형 프로세스가 다른 기업들과 좀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기업들은 여러분들이 서류 작성을 하시고 자기소개서가 패스된 이후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될 텐데 이제 인적성이라는 절차가 먼저 선행되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해 삼성의 에세이는 완전히 면접용입니다. 다시 말해 면접의 재료가 될 수 있다는 좀 가정하에 여러분들이 좀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에세이가 점수화된다는 카더라 통신이 있습니다. 이건 사실인가요? 아니죠, 카더라죠. 카더라군요. 예. 왜냐하면 그게 굉장히 많이 쓰잖아요. 네. 그걸 점수화시키는 것 자체가 89점, 89점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워낙 많이 보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한 일이거든요. 차라리 이렇게 딱 보면서 같이 평가하는 게 낫지 굳이 그렇게 일을 사서 할 필요는 없거든요. 네. 홍쌤도 역시 점수를 매겨지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그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직자 여러분들이 생각해야 되는 건 그러니까 뭐 이거 서류는 어차피 대충 써도 되는 거 아니냐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큰 코 다치겠죠. 어차피 그 자기소개서를 읽어보면서 가장 중요한 면접 절차가 진행됩니다. 삼성 면접 하루짜리고요. 그거 떨어지게 되면 사트 시험 다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네. 소소한 부분들도 좀 꼼꼼히 체크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우리 학생들도 알고 있겠지만 사트 합격자에 한해서 에세이를 제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잖아요. 70% 정도 지금 합격이 가까이 다가왔다고 자평한 우리 수찬 학생은 그렇다면 에세이 준비를 지금 하고 있나요? 어때요? 사실 입사 원서를 낼 때 그 에세이 항목에 대해서 미리 공지를 해줘요, 삼성에서. 네. 근데 일단 사트에 붙을지 면접장 갈지도 모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아직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선우 학생은 준비하고 있나요? 저도 작성은 하지 않았지만 네. 항목은 확인하고 그리고 지원회사 관련한 뉴스들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제 두 학생 모두 아직 시작은 안 했다는 건데 또 네. 섣불리 시작할 수 없는 게 바로 이제 또 사트의 결과가 나와야 되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그쵸. 하고요. 또 일단 뭐든 써서 제출하라고 하면 이게 점수를 매겨지지 않는다고 해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럽거든요. 네. 에세이 작성하면서 가장 어려울 것 같은 부분이 어떤 부분일까요, 수찬 학생? 저는 아무래도 인재상에 자신의 경험을 녹여내는 게 상당히 제일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그 부분에서 다른 지원자들과 저의 차별성이 드러나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좀 특별하게 쓰지 이런 거 고민하다 보면 좀 그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어떤 항목이 제일 어려울 것 같으세요, 선우 학생은? 저는 10년 후 저의 비전 같은 게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비전도 확실히 알아야 되고 그리고 회사의 사업 진행 방향도 알아야 돼서 좀 어려웠어요. 그러네요. 그렇군요. 예. 아마도 많은 분들이 각자 어려운 항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부터 항목별로 우리 전문가 두 분을 통해서 작성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제시된 항목이 총 3개로 알고 있는데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첫 번째 항목부터 네. 만나보시죠. 네, 삼성 에세이 항목입니다. 먼저 지원하신 직무를 선택한 이유와 그 직무에 필요한 역량을 갖추기 위해 지금까지 어떤 노력들을 해왔는지 구체적으로 서술해 주시고 그 경험들이 앞으로 회사와 본인의 발전에 어떻게 기여할 것이라 생각하는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체적으로 서술해라 만큼 이렇게 부담스러운 표현도 없습니다.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을까요? 이번에 삼성이 원래 사트를 없애려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 에세이를 원래 선단에 내세우려고 하다가 이번에 다시 뒤집어졌었는데요. 네. 그때 삼성에서 발표했던 발표문을 여러분 꼼꼼히 좀 체크해 보시면 계열마다 가이드라인을 좀 구체적으로 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공계 학생들에게는 본인의 공학 관련된 포트폴리오, 그 이력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하라고 했고, 예를 들어 영업 마케팅 직군을 두드리고 있는 인문학도들이라고 하면 영업 관련된 경험들을 서술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직무 관련된 얘기가 이번에 아주 구체적으로 타이틀로 잡혔고요. 네. 당연히 구직자 여러분들은 해당 직무를 우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채용 규모가 가장 많은 필드는 당연히 이공계 학생들이고요. 이공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졸업 논문, 프로젝트, 캡스톤 설계 뭐 이런 이력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력들을 통해 내가 해당 분야에서 기술적 지식을 쌓기 위한 기본기를 차근차근 밟아왔다라고 언급하셔야 되고요. 네. 영업 마케팅 직군을 두드리고 있는 분들이라고 하면 본인의 좀 세일즈 경험이라든가 마케터적인 그 통찰력을 키우기 위한 프로젝트 이력들을 좀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적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시안 대표님 의견도 좀 듣고 싶네요. 네. 저는 또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이 사람들이 경력직을 뽑는 것도 아닌데
뭐 그 직무에 대해서 아주 세부적으로 그 전문 용어를 써가면서 이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그 어차피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떤 방향성, 이런 부분에 대한 분명한 비전이 있다. 네. 아까 우리 선우 학생도 그 10년 후 그거 쓰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했잖아요. 그 이유가 10년 후를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 아니에요? 생각은 해봤지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10년 후에 그 직무에서 내가 무엇을 맡아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다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런 식으로 좀 내가 직무적으로 이런 걸 하겠다라고 좀 구체적으로 그게 전문적이진 않죠. 왜냐하면 아직 내가 들어간 건 아니니까.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떤 방향성이 나오거든요. 그 방향성에 맞춰서 준비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네. 너무 그 뭐 내가 전공을 다 알아야 돼 이렇게 그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첫 번째 항목에 대해서 이제 두 분의 팁을 한번 들어봤고 두 번째 항목도 계속해서 한번 만나볼까요? 자, 두 번째 항목입니다. 도전적인 목표를 정하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체계적인 계획을 세우고 실천했던 경험에 대해 서술해 주십시오. 목표 계획의 세부적인 내용과 그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방법, 결과적으로 본인이 얻은 성취에 대해 구체적으로 써주시기 바랍니다. 역시 천자인해입니다. 네, 역시나 구체적으로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뭐 빠질 수 없는 키워드가 이제 도전인 것 같아요. 어디든지 간에.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나만의 스토리, 도전 이야기가 있나요, 수찬 학생? 네, 저는 노래를 평소에 좋아해가지고 그 슈퍼스타 K나 위대한 탄생 같은 오디션에 참가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요? 이런 경험을 제가 인사라는 직무에 희망하는데 여기에 어떻게 녹여낼 수 있을지가 도저히 생각이 안 나거든요.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물론 당연히 여기 있는 이유가. 네, 그렇습니다. 예, 굉장히 재밌네요. 선우 학생은 어떤 경험이 저는 있을까요? 영업 마케팅 직무를 지원하는데요. 네. 그 제가 교수님 조교로 일하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설문을 응답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네. 그 경험을 적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두 학생이 이런 이야기들을 해줬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기술하는 것이 좋은지, 또 만약에 작성한다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좋은지, 일단 소재가 있다면 작성 방법에도 어떤 기술이 좀 필요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삼성 에세이가 여러분 다른 기업들보다 비중이 크진 않은 이유는 이게 면접용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삼성 면접에서 특징으로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건 채용의 한 70%가 이공계고요. PT 면접 관련돼서는 기술적 부분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물어봅니다. 그래서 전공을 모르면 떨어져요. 그러니까 전자공학 관련돼서 내가 이론을 쌓았는데 맥스웰 방정식을 모르면 PT 면접을 풀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항목도 마찬가지니까 수찬 학생처럼 이렇게 경험의 폭이 굉장히 넓은 구직자들은 인성적인 역량이나 본인의 자질을 다른 관점에서 어필할 수 있게 서술하는 게 좀 스펙트럼이 넓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그 전공 관련된 직무 관련된 경험들이 굉장히 다양한 친구들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1번 항목에서 뭐 공모전이라든가 대외활동 이력들을 서술했다고 하면 이번 항목은 본인이 학부 시절 진행됐던 학부 영수생 시절의 이력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문과생들은 이렇게 기술적으로 직무 관련된 심도 깊은 이야기를 할 거리가 부족합니다. 그런 분들은 좀 인성적에 치우쳐서 작성을 하셨으면 좋겠고 저는 공대생들이라고 하면 본인의 공학적 이력에 대해서 반드시 좀 노출시켰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요. 도전이라는 키워드가 있긴 하지만 직무나 인성으로 접근해보는 것이 좋다는 의견인 것 같습니다. 이시안 대표님 의견은 어떨까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약간 좀 다르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공대생들이라고 다 잘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석사나 박사를 가야지 내가 전공해서 아는데 이게 전자공학과 나왔다고 어설프게 했다가 거기 선수들이 또 막 물어보게 됐을 경우에 되게 곤란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론 전공해서 되게 잘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을 막 그 얼마든지 내가 얘기를 할 수 있어가 되겠지만 공대생임에도 불구하고 무늬만 공대생인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친구들은 그러면 삼성이 지원을 안 하느냐 하면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공대생이라고 하더라도 너무 거기에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자기 케이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하신 거는 어떤 경험적인 걸 가져와라라는 얘기는 다 이제 공대 얘기만 물어보면 재미없잖아요. 근데 슈퍼스타 K에 참여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면 공대생이지만 그런 부분을 강조하면 이 친구는 그런 질문을 받을 확률이 되게 높거든요. 차라리 내가 그쪽에 자신이 없으면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렇군요. 예. 아무튼 뭐 자신의 상황에 맞게 그리고 또 내가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항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 항목은 지원하신 회사와 관련된 최근 이슈 중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한 가지 선택한 후 해당 이슈에 대한 본인의 견해를 설득력 있게 밝혀주시기 바랍니다.입니다. 네. 이거는 진짜 기업 분석도 철저히 해야 되고 늘 뉴스에 귀를 열고 살아야 야지만이 가능한 일인 것 같습니다. 잘하고 있나요, 수찬 학생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그래서 그 뉴스나 이런 걸로 접하는 건 좀 피상적인 게 많기 때문에 그 웬만하면 사업 그 분야에 종사하고 있는 선배님들과 만나서 최근 기업이 당면한 이슈에 대해서 좀 물어보곤 합니다. 그래요. 그렇군요. 도움이 많이 돼요?
어느 정도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실질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선배들로부터. 예. 선우 학생은요? 전 뉴스로 보고 있는데 뉴스에 추가적으로 공식 사이트에서 사업 보고서 같은 걸 읽고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정말 우리 수찬 학생이 이야기한 것처럼 뉴스로 접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굉장히 준비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홍 쌤은 어떤 의견 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아까 수찬하신 학생이 이야기했던 그 현직자들 만나는 게 굉장히 좀 좋아 보여요. 이번에 항목이 좀 바뀌었던 게 기존에는 굉장히 넓은 뭐 사회적 이슈 사항들 그냥 내가 하나만 선택해서 본인의 의견을 피력해서 삼성에서 알고자 하는 건 결국 여러분들의 가치관을 보기 위함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제 사업군, 그러니까 계열사하고 관련되는 이슈 사항으로 선택의 폭이 좁아졌어요. 저는 그러다 보면 우려스러운 부분이 아무래도 좀 소재들이 너무 많이 겹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산이나 엔지니어링 이렇게 플랜트 업계를 두드리는 학생들이 지난 하반기부터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게 항상 셰일가스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여러분들은 어차피 면접의 정답은 여러분 없어요. 정답은 차별화예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 이번에 CJ 관련돼서도 뭐 이 미래 이슈 사항에 대해서 적으라고 했을 때 또 많은 구직자들이 뭐 그 흔한 웰빙 1인 가구 이런 것들만 기재를 했었는데 결국 질문을 끌어올 수 있고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뽑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대변할 수 있는 시간으로 전략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산업분석 보고서라든가 공식 사이트 같은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보시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은 에세이 작성할 때도 뿐만이 아니라 면접장에서도 어차피 공부해야 될 부분들이니까 차근차근히 그렇게 사업 동향이라든가 산업 동향을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완벽한 자료 조사가 또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 대표님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자료 조사는 기본으로 까는 거고요. 실제로 차별화는 그 다음에 이루어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가령 뭐 자료조사해봤던 1인 가구에 대해서 완벽하게 자료조사를 했어. 근데 그것만 쓰고 만족하는 구직자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갖고 그러면 내가 뭐 마케팅을 지원한다, 전자의 마케팅을 지원한다라고 했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 그러니까 1인 가구에서 쓸만한 그런 소형 전자기구라든가 가전기구들을 이런 식으로 마케팅할 어떤 비전을 갖고 있다, 계획을 갖고 있다 하듯이 그런 어떤 추론력을 바탕으로 내가 할 직무와 연결시키는 그런 것들까지 가야지 나에 대한 차별화가 된다고 보거든요. 아, 정말 어렵네요. 네, 이런 것들 잘 귀담아 들으시고 꼭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삼성의 에세이 항목에 대한 작성 노하우를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요, 에세이 제발 이렇게 쓰지 말아라 하는 부분도 조금 우리가 끝으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홍 쌤은 어떤 당부의 말씀 주실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의미한 이제 삼성 칭찬, 그렇죠? 뭐 브랜드 가치가 탑 10으로 들어왔고 뭐 신경영 발표된 이후 뭐 10년 동안 순이익이 66배 증가했다. 뭐 그런 그냥 기업이 지금 잘 나가니까 내가 거기다 밥숟갈을 놓겠다 이런 논리는 저는 좀 추상적이죠. 좋은 접근이 되지 못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저는 과도하게 인성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인성이라는 걸 확인하는 건 면접관이 확인하는 부분인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텍스트로만 너무 그러니까 열정, 주인의식 그건 누구나 갖추고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추상적인 이야기 좀 배제하시고요. 기업 관련된 무의미한 칭찬 좀 많이 배제하신 채 에세이 작성에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죠. 그렇죠.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제일 힘들어하는 게 일단 내용을 채워내면 이렇게 좀 뿌듯해지는 감이 있어요. 글자 수를 채우고. 사투시험 보면 왠지 또 뭐 수능 끝난 것 같이 좀 이렇게 뿌듯해하는데 결국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용에 저는 학생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하는 거 자기가 써놓은 자기소개서를 보면서 뭔가를 넣으려고 하지 말고 표현 자체도 거기서 좀 무의미한 표현들을 빼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업에 있는 분들은 항상 보고서를 작성하고 보고서를 리딩하면서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래서 구직자들이 굉장히 중무던 표현들을 많이 남발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좀 임팩트 있게 좀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지양하셔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부분들. 우리 이시안 대표님께서는 이렇게 쓰면 절대 안 된다, 헛수고다, 재앙이다.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내 몸에는 파란피가 흐릅니다. 이런 제목이요. 삼성 관련해서 이런 제목이요. 사실 우리 이건희 회장님도 피는 붉거든요. 그러니까 내 몸에는 파란피가 흐릅니다. 이런 좀 약간 뻔한, 쓸데없는 너무 클리셰 같은 그런 것들은 지양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무의미한 회사 칭찬 이런 거 지양하시고요.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되게 자기만은 되게 특별한 경험이긴 한데요. 가령 뭐 그 프로젝트 팀에서 뭐 그 과제를 하는데 뭐가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밤을 새서 그걸 해냈다든가 하는 게 너무 일반적인 얘기들이에요. 특히 언어 연수 갔다 온 친구들은 항상 언어 연수 경험을 쓰는데 항상 똑같은 걸 쓰거든요. 거의 80%가 뭐라고 쓰죠? 뭐 가서 영어가 늘었다는 절대 안 쓰고요. 시켜볼까 봐.
실제로 가니까 처음에 너무 어색해가지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하고 내가 먼저 뭐를 하고 뭐 파티를 기획하자 다 오라고 해서 이렇게 잘 지낸 다음에 우리 반이 굉장히 분위기가 좋아서 뭐 1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식의 얘기가 꼭 들어가요. 그래서 그게 나한테는 정말 특별한 경험이지만 이렇게 읽는 사람 입장에서 100장을 읽다 보면 80장이 비슷하면요. 굉장히 지루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 다른 게 무엇일까 자꾸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생각하기에도 좀 많이 들은 얘기 같은 거는 그렇죠. 가급적이면 피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앞서서 이런 에세이가 이제 면접에 활용되는 자료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 밖에 다른 질문들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또 작성이 되는지 질문을 하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이 면접은 대화거든요. 예. 실제로 어떤 정답이 있으니까 내가 이 질문하면 저 친구가 저렇게 대답을 해야지라는 오랄 테스트가 아니라 대화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자소서로 시작을 하지만 자소서에 나온 여러 가지 얘기들로 대화가 진행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딱히 자료라기보다는 대화에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이야기들. 가령 멕시코 여행을 한 적 있습니다라고 했을 때 멕시코 어디를 가봤어? 하는 식으로 나올 수 있는 거고요. 그게 어떤 식으로 튈지 모르는데 네. 어쨌든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서 거기서 대화에 집중하시는 거지 이게 또 어떤 문제가 나올까 뭐 이런 식으로 고민하시면 오히려 뭐 생각지도 못한 게 나오면 굉장히 당황스럽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좀 대화를 하고 오시라. 어차피 그 안에서 다 얘기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얼마든지 자신이 또 질문을 유도할 수도 있는 거네요. 그렇죠. 답변만 잘한다면. 네. 그렇군요. 홍 쌤께서는 어떤 이야기 해주고 싶으세요? 자기소개서 얘기가 좀 많이 나와서 좀 다른 이야기 좀 드리겠습니다. 네. 통성 면접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 들었던 과목들을 하나하나 캐묻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전공 심화 과목 관련돼서 하다못해 뭐 C 하나 나왔던 과목 이거 왜 이렇게 나왔죠? 뭐 이런 질문들을 받게 되는 게 타격하고의 좀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네. 본인의 약점은 아마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을 거고요. 면접관 입장에서도 가장 쉽게 질문을 만들 수 있는 컨텐츠는 자기소개서가 아닙니다. 이력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있는 학점, 나이, 공백, 토익 뭐 이런 부분들 질문 들어올 수 있는 그런 네거티브 질문들에 대한 대비책은 당연히 어느 정도는 가늠하시고 면접장에 들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네. 자, 이렇게 이제 삼성 에세이 작성과 관련된 다양한 노하우도 저희가 들어봤습니다. 지금부터는 두 분의 이제 구직자가 한번 정말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네. 에세이나 면접과 관련해서 좀 진솔하게 한번 질문을 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먼저 수찬 학생부터. 네, 저는 그 면접에서 자기 신을 좀 어필할 수 있는 좀 강력한 그 끼라든가 이런 거 발산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삼성 같은 경우는 근데 좀 성실하고 이런 거를 좀 많이 강조한다고 얘기를 들어서 삼성 면접에 갔을 때 어느 정도까지 그 끼를 발산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 좀 궁금하네요. 그래요. 두 분의 이야기 예, 한번 들어보죠. 이찬 대표님. 저요? 글쎄요. 끼가 그렇게 있나 모르겠는데. 수찬 학생은 지금 딱 그 이미지로 가면은 딱 될 것 같고요. 괜히 거기서 약간 튀려고 오버하려고 하면 오히려 삼성에서는 좀 마이너스인 경우가 많고 사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겠지만 굉장히 그 간섭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너무 그 끼를 발산한다거나 튀려는 그런 분들에서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좋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컨트롤하고 어떤 매니지먼트 안에 넣는 거니까 지금 상태로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요? 홍 쌤은 또 삼성 출신이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구직자들마다 캐릭터마다 좀 틀리다고 해요. 그게 통하는 친구들이 일부 있습니다. 제 학교 그 동아리 선배 되시는 분인데 뭐 증권사 면접장 가가지고 갑자기 막 덤블링하고 저는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거 하는 분들. 근데 그 선배는 제가 잘 아는데 그런 걸 봤을 때 인간적인 매력도가 굉장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 형이 덤블링해서 국내 증권사 휩쓸었는데 뭐 저도 덤블링 연습한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각자 상황마다 틀려요. 그래서 저는 좀 가급적이면 요즘은 대세가 좀 프로다운 모습 보여주는 게 좋으니까. 근데 뭐 직무가 뭐 제조 생산이나 영업 좀 이렇게 다시 말해 인적 네트워크 사이에 콕이 좀 많고 수찬 학생처럼 좀 우리 인간적인 매력도가 느껴지는 분들이라면 소소하게는 진행할 수 있는데 요즘 보면 뭐 CJ 면접장 가서 막 뭐 카드 마술하고 뭐 난리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보다는 가급적이면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 좀 진중하게 진행하는 걸 더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그렇군요. 네. 끼라는 건 사실 보여줘야지 보여주려고 하면 오히려 어색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헌우 학생의 질문도 한번 받아볼까요? 면접장에서 마지막으로 물어보고 싶은 게 있냐고 저에게 여쭤볼 때가 있는데 그때 어떤 걸 말하는 게 좋을지 잘 모르겠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맞아요. 예, 어떤 이번에 홍 쌤부터 해야 될까요? 저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는데요. 저는 학생들한테 그렇게 가이드를 줘요. 여러분들이 기업 분석이라든가 산업 분석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질문할 거리가 정말로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가급적이면 기회가 된다고 하면 이런 좀 신생 사업 부분 또 내가 평소 관심을 가져왔던 부분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데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매스컴에 노출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질문하게 되면 이 친구가 뭐 준비가 많고 관심이 많은 친구구나 이렇게 좀 어필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걸 너무 좀 과도하게 해서 그건 좀 LG에 밀리는 것 같은데 왜 그런 거죠? 그렇게까지
들어올 필요는 없겠죠. 그러니까 적정 수준을 좀 유지해서 내가 좀 로열티를 가지고 있다는 부분을 좀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끌어오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의 관심이 좀 있다라는 걸 약간 비춰줄 수 있는 질문을 해봐라 이런 이야기를 해주셨고 이재현 대표님은 어떤?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면접을 대화를 하고 나오라 그랬잖아요. 대화를 하고 나면 분명히 궁금한 점이 생기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정말로 그 대화를 하고 난 이후에 궁금할 만한 사항들을 정말 내가 궁금한 걸 물어보면 진정성도 있을 뿐더러 아 그래 대화를 충실히 했구나 이런 느낌도 있기 때문에 뭐 준비하는 것도 좋겠지만 분위기를 봐서 그 대화에서 좀 만족스럽다 그러면 그 대화에서 파생된 정말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삼성 에세이 작성 전략에 대해서 자세한 이야기 한번 나눠봤습니다. 사트 합격자들에 한해서 준비할 수 있는 이야기일 수도 있었겠지만 또 미리미리 준비해서 나쁠 거 없잖아요. 그럼요.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딱 한 말씀씩만 핵심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해 주세요. 이 대표님부터. 네. 일단 지금 그 사트가 끝난 다음에 약간 늘어지는 분위기. 뭔가 이제 수능이 끝났다는 듯이 늘어지는 분위기가 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지금 에세이를 작성하는 건 좀 억울하죠. 그렇게 긴 걸 작성해놨다가 안 되니까. 하지만 구상을 해놔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개요적인 부분을 머릿속으로 구상을 한 다음에 실제로 에세이 쓰는 시간은 굉장히 짧거든요. 내야 되는 시간은. 그러니까 구상 개요가 있은 다음에 실제로 내가 대상자 됐을 때 빨리 쓰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좀 생각을 하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홍 쌤도 끝으로 한마디 짚어주실까요? 공부를 좀 지속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PT 면접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소프트웨어 인력 이번에 채용 굉장히 많은데 손코딩 보나마나 시킬 겁니다. 그러니까 전공 관련된 이력이 부족하면 아예 문제 리딩을 못 할 거예요. 그럼 집에 가셔야 되니까 좀 관련된 부분도 좀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집에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왜 이렇게 섬찟하게 다가오는지. 무섭네요. 네, 아무튼 두 분의 이야기를 끝으로 1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저희 2부에서 더 알찬 내용 준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강주리 캐스터가 전하는 취업정보 백서가 준비되어 있고요. 또 이어지는 특집 상반기 공채를 뚫어라에서는요. 인턴 성공 전략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멀리 가지 마시고요. 채널 고정.